저기요, 저도 똑같이 돈을 내고 예약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제 차만 준비가 안 된 거죠? 손흥민이 여권을 손에 쥔 채 조용히 항의했다. 공항 도착 로비 옆에 자리 잡은 렌터카 사무실 안은 아침부터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이상하게도 손흥민만 한참째 대기 상태였다. 미안하지만 그쪽은 순서를 기다려야 해요. 직원이라고 쓰여 있는 명찰을 단정히 달고 있는 중년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우리 지점에는 요구하는 차량이 없다고요. 없다니요? 예약 시에 분명 접근성 보장, 옵션이 포함된 차량이라고 안내받았는데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제가 발 부상 때문에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전화로도 확인했고 비용도 추가로 냈어요.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고 슬쩍 주변을 둘러보았다. 글쎄요, 손님이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파리 지점 내부 규정상 특수 차량은 승인이 필요합니. 그리고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는 농담 아니고 손님, 혹시 본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저기서 큰 소리 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가까이 서 있던 다른 여행객 하나가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저 사람 좀 너무하네. 지금 보니까 몇 명은 후다닥 차키 받아 나가던데 이 손님만 계속 서 있잖아. 옆에 있던 여자 동행인은 게다가 저분 뭐 유명한 얼굴 같은데 하고 중얼거렸다. 바로 옆에서 창구 업무를 보던 또 다른 직원이 흠칫하며 손흥민 쪽을 힐끔 봤다. 어, 저분이 손흥민 선수 아니야? 우리나라 축구 선수,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뛰는. 이 말을 들은 중년 남자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손흥민이든 누구든 난 모르겠고 여기 규정이 그렇다니까요. 그는 일부러 더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바빠요. 다른 고객도 많고 유명인이라고 해도 여기선 예외 없습. 기다리세요. 이 말을 듣던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분명히 말했다. 그 규정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당하게 예약했고 이미 돈도 다 냈습. 만약 제게만 특별한 요구를 한다면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렇게 공항 한복판에서 대놓고 실랑이를 벌이다니. 저 사람은 자기 권리를 찾는 건데 왜 계속 무시당하지? 저거 영상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을 꺼내는 이들도 있었다. 여긴 인천공항이 아니라 샤를드골 공항, 프랑스 파리입니다. 직원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우릴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어로 뭐라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대충 귀띔을 좀 해줄까요? 이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만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의 한국어 발음은 어색했지만 무시하는 투가 역력했다. 제가 언제 특별 대우를 달라고 했습니까? 순간 손흥민도 언성이 높아졌다. 상해를 입어서 차량을 오토매틱 중에서도 좀 더 넓게 편의시설이 있는 차를 달라고 예약한 거라니까요. 이건 제가 VIP라서가 아니라 부상 중에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피식 웃으며 아유, 딱 봐도 멀쩡해 보이는데 그리고 아니 우리도 일부러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 뭐 대단한 셀럽인 척하면 저희가 알아서 굽실거릴 줄 아세요? 하고 말끝을 세웠다. 주변에 있던 파리지앵들도 분위기를 느낀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몇몇 한국 관광객들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 직원은 정말 예의가 없네. 손흥민 선수면 한국에선 엄청 유명하잖아. 어쨌든 사람이 다쳤다는데 저렇게 무시하는 건 좀 불편함이 감도는 와중에 한쪽에서 카메라를 든 남자가 다가왔다. 이 상황 제가 라이브로 찍고 있어요. 지금 SNS로 중계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 접근성 차량 예약자가 있는데도 렌트카 회사가 특수 규정 핑계를 대며 거부 중입니다. 그러자 직원이 갑자기 당황한 얼굴이 됐다. 촬영은 안 됩니다. 당장 그거 꺼요. 이 보세요. 내 권리임리 공공장소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촬영하던 남자는 당당히 말했다. 주변 구경꾼들도 계속 찍어. 너무하네 정말. 하고 동조를 보냈다. 잠깐만요. 모두 진정합시다 손님. 저는 이 지점 매니저예요. 새로운 인물이 다가와서 직원과 손흥민 사이를 가로막았다. 중년 남자 직원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짧게 깎은 머리의 프랑스인 남성이었다.
다만 그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다.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운 건 알겠는데 특수 차량은 사전에 본사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담당자인 저희 직원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절차 미스 얘기가 아니라 저 직원분이 공공연히 저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문제 아닌가요? 손흥민은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굳이 제 이름을 대면서 대접을 요구한 적도 없고 다만 예약 내역 그대로 처리해 달라는 건데 왜 계속 저를 무시합니까? 그러자 매니저가 직원 쪽을 돌아봤다. 클로드, 혹시 무슨 일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예약된 차량을 안 내줬죠? 시스템에 오류가 있던 겁니까? 직원 클로드의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고객이 아무런 사전 문서 없이 특수 차량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보고받아서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우리는 지금 예약이 꽉 차서 문서라니요. 제가 공항 도착 전에 미리 한국에서 이 지점에 전화까지 해서 확인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제 상해 진단서, 병원 기록도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했고 손흥민이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매니저는 자초지종을 확인한 뒤 난처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거 우리 시스템 상의 문제 같군요. 혹은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때 들려오는 목소리.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지. 주변에 서 있던 한국인 여성이 작게 했던 말을 조금 더 크게 내뱉었다. 지금 보면 일부러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때 갑자기 클로드가 비웃듯 중얼거렸다. 과연 이게 그 손흥민이라며 떠드는 인물이 정말 유명인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기선 특별 대우 같은 거 안 해줘요. 팔이라고요. 여긴. 손흥민은 크게 심호흡했다. 지금 저를 비웃는 건가요? 제가 굳이 유명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지금 중요한 건 접근성이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제 요청을 왜 계속 무시하느냐는 겁니다. 매니저가 난감한 듯 중간에서 손을 흔들었다. 조습 일단 저희가 보유한 차 중에 접근성 옵션이 있는 차가 한 대라도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고서 컴퓨터를 두드리던 매니저는 곧 헛웃음을 지었다 말씀하신 차종이 도착은 했는데 내부 승인 도장이 누락돼서 미안합니 정식 서류가 없으면 내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긴 해요. 말 그대로 규정. 한쪽에서 구경하던 남성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말 황당하네.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편한 차를 못 준다고 우기다니. 그 상황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인터넷 검색을 하며 외쳤다. 손흥민 선수 맞아요. 토트넘 공격수이고 한국 국가대표죠. 사진 그대로잖아요. 그러자 소문이 삽시간에 번져 여기저기서 설마 진짜 손흥민? 맞네. 라는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에 클로드가 코웃음을 치며 그래서요? 축구 선수면 뭐가 달라요?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증빙도 없다면서 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손흥민은 한순간 울분이 치밀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발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정적인 차량이 필요한 겁니. 혹시나 해서 지팡이도 준비했고 비행기에서 오래 앉아 있어서 종아리에 통증이 심해질까 봐요. 저는 그저 예약한 대로 차를 달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진정들 하세요. 한 명이 외치며 앞으로 나왔다. 저는 프랑스 장애인 권익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밝힌 스테판은 의외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다. 지금 이 상황 목격자들도 많고 촬영도 되고 있어요. 명백히 정당한 예약을 했는데 규정 운운하면서 거부하는 건 차별적 요소가 다분해 보입니다. 클로드는 뭔가 대꾸하려다 말고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참 별일이 다 있네. 그냥 규정일 뿐이라고요. 그러자 스테판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매니저에게 직접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의 소비자 보호 규정, 그리고 프랑스 자체 법률도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음 본인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게다가 여기는 공항구역이에요. 공항 관련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매니저는 작게 헛기침하며 저희 본사 지침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이게 단순히 휠체어가 필요한 고객이 아니라면 하고 작게 변명했다. 그 순간 뒤편에서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다.
저는 국제장애인연맹 한국 지부 소속 변호사입니. 방금 전까지 통역 지원을 위해 온 거였는데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영상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매니저와 클로드를 번갈아 보며 단호히 말했다. 만일 이 내용이 공론화된다면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접근성을 필요한 고객을 차별한 사례로 충분히 고발될 수 있어요. 게다가 몸이 멀쩡해 보인다 같은 발언을 했으니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주변인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와 지지를 동시에 표출했다. 맞아요. 이건 명백히 차별이에요. 유명인이건 아니건 예약한 차량을 왜 못 준다는 거야. 다음에 내가 여기서 차를 빌리려면 2번 생각하겠다. 결국 이 회사 이미지가 나락으로 갈 텐데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지만 클로드는 여전히 비꼬는 태도로 흘깃 웃었다. 그럴 수 있으면 해보시죠. 우린 여기서 법정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보였다. 그럼 저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제 권리를 찾겠습. 저를 무시하고 다쳤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임의로 내 예약을 무효화시키려 하니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조습 해보세 여기 팔입니다. 클로드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한국에서나 그렇게 스타 대접받았겠죠. 여기선 그런 거는 없으니까. 스테판과 변호사 등 여러 사람이 공감 어린 시선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중 한 명이 작게 속삭였다. 정말 기가 막히네. 우리도 이런 차별이 여전한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건 뭐건 한 사람의 고객이지 않습니까? 부상 때문에 편의 차량이 필요한 건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사태가 심각해지는 걸 느낀 매니저가 진땀을 빼며 잦은 헛기침을 했다. 클로드, 잠깐. 손님께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 이게 너무 크게 번지면. 그러나 클로드는 눈초리를 매니저에게 던지며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당연히 우리가 옳은데 뭘 사과해요. 라고 고집을 부렸다. 매니저가 한숨을 쉬고는 이러다가 회사가 곤란해진다고. 본사에서도 이런 차별 문제가 터지면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잖아. 하고 프랑스어로 재빨리 일갈했다. 그러자 클로드가 흥분하며 프랑스어로 소리쳤다. 세종은 항상 같은 이야기. 항상 이런 식이군요. 누가 봐도 특별 대우를 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은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유명 인사들에게만 우대하면 정작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회를 못 얻는다고요? 그 말을 통역해 들은 변호사와 스테판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직접 증명하고 있고 의사 기록도 있다고 했잖아요.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데 왜 못 빌리게 합니까? 이 시점에서 현장의 소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구경꾼들은 스마트폰을 꺼내고 각자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느라 분주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곳곳에서 저건 인종차별 아니야? 장애인 차별이기도 하지. 부상자면 장애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잖아. 등에 격앙된 말들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가 자초한 논란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다리를 다쳐서 집에서 쉬고 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파리까지 와서 일정이 있는 상황이고 이동이 필요하니까 미리 특별 차량을 예약했어요. 이걸 거부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 저라도 아니고 다른 분이었어도 똑같이 항의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때 실례합니다 하고 나타난 2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프랑스 장애인 옴부즈맨 사무국 직원, 또 한 사람은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로 보였다. 둘 다 공식 신분증 같은 것을 목에 걸고 있었다. 지금 공항 보안요원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왓습 혹시 이쪽에서 접근성 차량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하러 왔어요. 매니저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대표가 차분히 물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미 예약된 접근성 차량의 인도가 일방적으로 거부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스테판이 나서서 네, 여기 클로드라는 직원이 내부 규정만을 내세우고 부상을 입은 고객에게 적절한 차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예약
결제, 서류까지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계속 규정 타령 중입니다. 이건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옴부즈맨 사무국 직원이 단호하게 말하며 클로드를 바라봤다. 프랑스도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장애나 임시적 신체 부상으로 접근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클로드는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며 아니, 저희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하고 변명했다. 아무리 그래도 아까 들은 말들, 그리고 주변인 증언이나 영상 자료가 분명히 남아있죠. 이대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대표가 서류를 펼쳐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차량을 내주고 추가 조치를 약속하세. 그렇지 않으면 당장 고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 순간 분위기가 팽팽하게 조여들었다. 구경꾼들은 숨죽여 이 전개를 지켜봤다.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클로드를 지켜보고 클로드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인지 쉽사리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매니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땀을 흘렸다. 그럼 오늘 제 결정이 옳지 않았다고 내가 사과하라고요? 클로드가 매니저에게 노려보듯 말했다. 인기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접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다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냥 덜컥 특수 차량을 내주면 다른 고객이 손해보는 건 아직도 그런 말을 하시네요.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가로막았다. 누가 특별 대접을 원했나요? 이건 애초에 부상자나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할 기본적 편의예요. 문제는 그걸 정상적으로 신청하고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옴부즈맨 직원이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부분이 사안의 핵심이죠. 손해는 누구의 것이든 회사 측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니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는 제공해야 합니다. 스테판이 손흥민 옆에서 힘주어 말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겁니. 손흥민 씨가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같은 상황이면 부당한 처사를 받았을 거니까요. 클로드는 한동안 매니저에게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결국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클로드, 이건 공식 사과감이 맞습. 그리고 계속 규정 탓만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본사도 알고 프랑스 정부도 알게 되면 우리 지점 심각해집니다. 하고 설득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수많은 눈길이 클로드에게 꽂혔다. 그리고는 서서히 클로드가 작게 입술을 달싹이며 마지못한 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상황을 오해했을 수 있음. 그리고 본사의 지침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손님께 그리고 모든 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쉽게 눈을 들지 못하던 클로드는 이어서 불편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특별 대접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서 제 선입견이 컸던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듯 주변에서 적의 진정성이 있긴 하나 그래도 사과했다. 다행이네. 하는 반응이 오갔다. 그리고 옴부즈맨 직원과 단체 대표가 앞으로 나섰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 일단 차량을 즉시 제공하세. 그리고 추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매뉴얼 수정을 하겠다는 서면 약속이 필요합니다. 매니저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장 접근성 차량 준비하겠습. 그리고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강하겠습. 모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제가 유명인이건 아니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저도 축구 선수로서 부상을 입는 일이 잦습 그럴 때마다 접근성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상조차 불편하거든요. 스테판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도 이 문제를 계기로 프랑스 내에서 접근성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볼 겁니. 공항이나 대형 렌트카 회사들이 점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사건은 분명 좋은 선례가 될 거예요. 유명인이 직접 대응해 준 덕분에 이 이슈가 주목받을 테니까요. 클로드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 제가 문제를 크게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사실 과거에 접근성 차량을 요청해 놓고도 막상 특별 대접만 요구하며
허위로 이용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편견이 생겼나 봅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작게 한숨 쉬며 말했다. 누군가가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죠. 저 역시 이 문제를 겪으면서 지금 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장벽이 많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나왔다. 그래, 이게 문제지. 여기서 법정 싸움으로 갔으면 더 복잡해졌을 텐데 다행히 해결됐네.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렌트카 회사가 사과하고 개선안을 내놓는다니 좀 지켜봐야지.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다. 직접 나서서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 혼자 싸우기엔 심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스테판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우리야말로 감사해요. 손흥민 씨가 굳이 본인 이름을 내세워 특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단지 필요한 편의를 요청했다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요. 이제 프랑스의 이런 접근성 문제도 공론화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매니저가 여러 서류를 챙기며 공식 발표처럼 말문을 열었다. 이번 건을 통해 저희 회사는 본사의 글로벌 지침에 맞춰 더 엄격하고도 인권 친화적인 조항을 마련할 것이니 특히 접근성 차량 예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검증 절차 역시 고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한 손님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이걸 실제로 지킬 수 있나요?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오늘 일로 여기 계신 분들과 내부 감사팀 그리고 옴부즈맨까지 알게 되었으니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저희가 더 큰 비판을 받을 겁니다. 손흥민이 그 말을 받아 웃으며 그렇다면 다행입니. 저도 한국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알릴 거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나 장애인 부상자 단체와도 연락해 볼게요. 서로 협조해서 큰 기업들이 접근성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감시해야죠. 클로드가 작게 숨을 고르더니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사과드리고 제가 앞으로 고객 응대 매뉴얼부터 다시 보겠습. 제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제 업무가 힘들어서 예민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객을 몰아쓸 권리는 없었죠.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편견도 생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빨리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주변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클로드의 표정이 한결 누그러졌다. 네, 앞으로는 누가 오든 정당한 요청에 대해서는 규정이라는 명목으로 더 이상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스테판과 변호사도 미소 지으며 화답했다. 조습 이번 일을 계기로 프랑스 전역의 렌트카 회사들이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논의해보겠스. 파리라는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으니까요. 옴부즈맨 직원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장애인, 임시적 부상,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차량 서비스가 더 확대되어야 합니. 그리고 이처럼 차별적인 언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과 엄격한 관리가 필수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관광객 한 명이 우레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해. 이런 상황 겪으면 그냥 속으로만 분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촬영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해야지. 누군가는 맞장구를 치며 맞아. 다들 이렇게 나설 수 있다면 회사들도 함부로 못할 거야. 또 다른 이는 손흥민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손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침착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싸워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손흥민이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오히려 여러분이 함께 힘이 되어 주셔서 가능했어요. 라고 했다. 공항 내부 방송이 가볍게 흘러나오고 이제 서서히 긴장감이 누그러지는 분위기였다. 매니저는 마지막으로 결심을 한 듯 큰 소리로 공표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내 공지를 통해 새로운 접근성 지침과 교육 계획을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습. 그리고 손님이 원하시면 공식적인 사과문도 발표하겠습니다. 스테판이 흐뭇하게 웃었다.
조습 이게 전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우리 단체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 이 문제를 계기로 프랑스 법률도 좀 더 강화되면 좋겠네요. 앞으로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걱정 없이 차를 빌릴 수 있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손흥민이 조용히 자신의 지팡이를 짚고 억눌렀던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저는 예약했던 차량을 받아서 이동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매니저가 재빨리 직원들을 시켜 서류를 처리하고 파란색 접근성 차량 열쇠를 손흥민에게 건넸다.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 손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키를 받으며 고개 숙여 예의를 표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둘러보며 작게 웃었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 일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이 경험을 전달하겠습니다. 클로드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손님, 혹시나 다음에 또 파리에 오신다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거예요. 약속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믿겠습. 그리고 그런 변화가 제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모든 분께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스테판 변호사, 옴부즈맨 직원은 물론 주변 여행객들도 박수를 보냈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 진정한 변화인 거니까. 곧바로 여러 매체 기자들이 몰려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저기, 지금 무슨 일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라고 들었는데 영상 찍으신 분 없나요? 장애인 접근성 관련 사고였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람들이 일제히 구름처럼 몰려오자 손흥민은 조용히 손사래를 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다만 오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하신 분들께는 현장에 계신 옴부즈맨 쪽이나 스테판 씨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자 기자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며 말씀이라도 잠깐 하고 소리쳤지만 손흥민은 매니저와 간단히 악수를 나눈 뒤 차량 쪽으로 향했다. 차량에 올라탄 손흥민은 운전석에서 주변을 한번 돌아봤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웅성대며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클로드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고 옴부즈맨 직원과 매니저가 서류를 확인하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 사이 스테판과 변호사는 구경꾼들에게 결국은 해결됐으니 걱정 마세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죠. 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차 안에서 손흥민은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 참 힘들었지만 이걸 계기로 뭔가가 변화한다면 그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시동을 걸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더 적극적으로 맞설 준비를 해야지. 라고 결심했다. 며칠 뒤 프랑스 내 주요 언론과 SNS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었다. 유명 축구 선수 파리 공항 렌터카 업체에서 접근성 차량 거부당해 SNS 생중계 속 폭언, 공항 렌터카 직원의 차별 발언 논란 같은 제목들이 연일 올라왔다. 그러자 파리시 당국과 프랑스 장애인 옴부즈맨 그리고 각종 장애인 권익 단체들이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렌터카 업체 본사는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접근성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수 차량 예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긴급 예약도 빠르게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는 약속이 뒤따랐다. 손흥민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조용히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저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 게 아니었고 그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적합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한 말들과 차별적 태도를 경험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셔서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경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한편 클로드는 사내 징계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후속 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내가 섣부른 판단으로 사람을 차별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누구든지 접근성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파리의 공항과 여러 렌트카 회사들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접근성 옵션을 확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프랑스 안팎의 언론과 시민들은 유명인이었기에 사건이 크게 주목받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변화를 이끌었다라며 환영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 내 대형 화면에는 환영합니 접근성 차량을 비롯해 다양한 차량 옵션을 준비했습. 언제든 문의하세요. 라는 광고가 떠올랐다. 그 아래엔 특별히 파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정비한 서비스를 소개합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스테판과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바라봤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었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지. 스테판이 기쁘게 말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이 이야기 다른 나라에도 널리 전파해서 다 함께 배우는 계기로 삼아야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파리 공항 차별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파리 렌터카 혁신 사건으로 더 자주 회자되었다. 접근성 문제 해결과 함께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본보기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 손흥민이 다시 인터뷰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우리 모두 다칠 수도 있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당연히 편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 이 문제는 축구나 스포츠를 넘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기본 가치의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결된 영상 속에는 클로드의 짧은 인터뷰도 담겨 있었다. 제가 배운 교훈은 규정이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 접근성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특혜가 아니라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파리 공항 렌트카 회사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스테판과 변호사 그리고 옴부즈맨 사무국 직원들도 같은 의지를 밝혔다. 한 번의 이슈로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하며 규정과 교육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겠다. 그날 이후 SNS나 여러 매체에서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음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도 불편이나 차별을 마주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의 책임과 사회의 역할, 그리고 개인의 용기가 만났을 때 어떤 긍정적 파급력이 생기는지를 체감하게 된 계기였다고들 했다. 렌트카 사무실에서의 소동이 마무리된 후 한국에서도 저런 일이 해외에서만 있나?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장애인 단체와 부상자를 지원하는 여러 기관은 각각 국내 업계와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접근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직접 겪은 손흥민이 조용히 SNS에 남긴 문장.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평등한 출발선에 설 기회임니. 축구 선수인 저도 언젠가는 누구나 몸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글을 본 누군가가 댓글로 달았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게요.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감하고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이니까요. 바로 그 댓글 아래 맞습니다. 다음 이슈도 놓치지 않으려면 다들 꾸준히 관심 가져주세요. 라는 답글이 달리자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 사건의 후속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더욱 많은 이들이 함께 지켜보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파리에서 일어난 불공정한 접근성 차량 거부 사건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고 프랑스와 다른 여러 나라의 렌트카 업체와 공항 시스템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고 서로 돕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끄며 남긴 말에는 분명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